자, 일단 나스닥 시장 네. 파월하고 부시하고 또 부시란다. 과거에 살고 있어. 파월하고 바이든하고 또 회동까지 하고 네. 그래가지고 증시 뭐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예. 조금 뭐 좋은 바닥에서 좀 올라오면서 네, 일단 어제 지난 PMI 지표가 좀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국 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급등이라고 해야 될지 뭐 예정된 상승이라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 여전히 물가 안정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가 이제 QT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어제부터겠죠.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경계성 있는 조심스러운 시장을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뭐 다우존스 다 이제 좀 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뭐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일정 부분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을 자리라서 한국 시장도 오늘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요 한국 시장이 지난 5월 마지막 날 좀 막판에 좀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오늘 시장 예상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여튼 뭐 좀 부정적인 걸로는 그 JP 모건 CEO죠. 네. 그 우리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대비하라.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네 대차 대조표를 신경 쓰겠다는 얘기는 이제 보수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뭐 맞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일단 지금은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 대형 투자 은행들의 기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폭락이 오다 뭐 그렇게 관점으로 뭐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대형 투자 은행들은 지금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보지 않고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또 시장에 변화가 반국점이 나오면 또 바로 비중이라던가 이런 코멘트를 하기 전에 먼저 돈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돈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의견도 있다. 이 정도로 계속 보시면서 되고 이제 작년부터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의견이 맞추는다는 게 요새는 정말 다 이거 뭐지? 의미가 전문가들의 순환 시대.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쭉 말하면 이게 언젠가는 또 맞습니다. 올라간다고 쭉 말하거나 내려간다고 쭉 말하면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특히나 요즘처럼 지수 대형주들보다는 종목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하면 더더욱 사실 의미 없고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2% 3%씩 급등락하는 장만 아니라고 하면 요즘은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들이 충분히 나오고 개별 테마주들도 매매하기 조금 작은 테마들이긴 합니다만 매매하기는 여전히 그래도 괜찮은 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미님 조금 올라서 좋았는데 완전 뒤통수 맞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아마 편안하게들 다 쉬셨을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장 마감하고 때도 장중에도 다 낙관론이 갑자기 언제 퍼졌어. 그랬냐는 언제 듯이. 그랬냐는 그렇죠. 듯이 네. 다 뭔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랬는데 어쨌건 지금 근데 이게 또 아주 부정적이진 않아요. 네, 약간의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급등 후의 조정 정도로 네.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여튼 한번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 보죠. 일단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6월 달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지표들이 좀 있을까? 네. 일단 수출입. 네, 이게 가장 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출, 그리고 또 환율, 뭐 실적 이 정도인데요. 일단은 5월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수출액은 615억 달러. 5월 중 1위라고 합니다. 5월 중 1위고 역대 월 실적으로도 2위. 그러니까 수출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 증가율로만 봤을 때는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그다음에 19개월 연속 플러스라고 하니까 일단 수출입 동향은 사실 우리가 계속 적자가 몇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수출 동향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요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무역 수지가 근데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수출 증가세에 불구하고 수입 증가세 더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적자는 계속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 기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원유 때문에.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반대로 좀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좀 시간은 좀 추세적인 시간은 좀 딜레이는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 부분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무역 수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자전기나 석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전기, 석유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특별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5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인데요. 보시면 뭐 반도체, 석유화학, 그다음에 뭐 자동차, 철강 다 좋은 석유 제품 다 긍정적인 성과를 좀 냈고 저는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은 게 이 바이오헬스 부분입니다. 바이오헬스 부분. 네, 이게 은근히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라. 나머지 부분들이야 다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헬스 부분 계속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바이오헬스 부분 특히 그 뭐죠? 의약품. 네, 의약품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세가 좀 두드러져서 이 부분들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네, 파운드리 업황도 좋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들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렇죠. 좋아야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성과가 좀 이제 더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것 같고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역대 5월 수출 실적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관련 섹터들 전반적으로 이제 아스코도 있고 하니까 뭐 중해제약이라든가 실적 좋은 섹터들이 있거든요. SK 바이오팜 이게 뭐 작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숫자로 일단은 되는 종목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뭐 중해제약, ST팜,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대형 제약사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저는 한번 지금 계속 순환 매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HLB 관련 주식들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탄력성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섹터 군들은 계속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맞아. 이게 알겠습니다. 계속 수출 근데 이 바이오와 관련해서 수출 저게 늘어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뭐냐면 백신하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거 그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야 일시적으로? 아니요 동영이 나오잖아요.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특정 분야. 네네네 그렇습니다. 복제약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 주식들은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떠오르는 종목들은 삼성도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아마 그렇고.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제일 힘들 분들 중에 한 분일 거예요. 네. 지금 셀트리온도 사실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자꾸 쉬었다 서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월요일 같아. 주말을 쉬고 보낸 월요일. 셀트리온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인 에너지 수렴 구간 정도로 보이니까 뭐 버틸 구간은 이제는 뭐 버티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섹터들의 순환매 양상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은 최소 보유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고수님, 개미는 바이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섹터, 어렵죠, 네. 어려운 섹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우리 바이오들 뭐 신약 개발주들 보면은 막 소문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주린이 분들은 그게 2018년도에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확실히 조금 시장이 점점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진다고 느끼는 게 이제는 약간 그런 찌라시성, 뭐 기대감 이런 걸로만 너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개별주들이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섹터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시기가 조금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등락 주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좀 줄어서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가는 게 그래도 좀 마음 편하.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 투자할 때 좀 마음 편하다고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주식을 안전한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전화 하다 보면.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안전한 주식이 없다.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맞아요. 진짜 우리도 안전한 투자 얘기하지만 사실 주식은 없다. 위험 자산이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한다면 성장에 있는 기업을 한다든가 그죠.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6월 주식시장 전략이긴 한데요. 부재가 빼따꼼뿔리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오해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이제 기정사실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지금 제가 그 질문에 좀 하고 싶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뉴스에 대한 주식 시세의 반응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좋은 소식에도 울기도 하고, 오히려 선반영이라는 이슈로 좀 빠지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 나왔지만 이미 다 반영됐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빼따꼼뿔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자체가 약간 좀 이런 빼따꼼뿔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나올 금리 인상, 뭐 QT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6월 시장 전망은 일단은 2,500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R 10배 수준. 정말로 금융위기가 와서 이제 투자 심리의 멘탈이나 뭐 그 선물 시장 또는 현물 시장에서 정말 과매도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밑에 이하로 빠졌을 때가 PBR 9배, 뭐 PBR 0.9배 요 정도 수준인데 그 이하는 2,500 이하거든요. 근데 그 이하는 사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시장에 충격이 오고 시장이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 대신에 지금 2,500에서 2,600 라인은 일단은 엉덩이 싸움 하면 올라오는 라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터지고 직후 2020년 3월, 4월 때도 1,700 이하 갔다가 그 이하가 이제 PBR 뭐 10배 이하 라인이었거든. 근데 1,400대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밑에 내려가는 건 어느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나 투기와 그 투자 심리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준이면 이 이하에서는 혹시 또 시장 충격이 와서 사면 버텨도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평균의 그 가치가 PER 10배 정도 그러니까 사볼만 하다. 저가 영역이니까 이런 얘기지만 또 개별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네. 비싼 주식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싼 주식도 있고 하니까 역시 또 개별에서도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경제를 좀 어둡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가 잘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고민. 네. 이거는 할 필요는 없다? 일단 지난주 매매 동향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뭔가 의미 있게 사기 전까지는 시장에 너무 낙관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뭐 이틀간에 좀 사실 좋은 뉴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종가에 요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거 조금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요겁니다. 이걸 제가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 아침 되면 사라질까봐. 이게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의 마지막 동시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5천억, 6천억대 계속 유지하던 게 3시 30분 딱 동시효과 끝나자마자 5,500억이었던 외국인 순매수가 1조대로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1조 동시효과에서 대형주들을 다 지른 겁니다. 네, 다 지른 거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순매수 1조 진짜 오랜만에 1조 원대의 매수를 받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먼저 쭉 이제 지난번에 이제 1조대 두 번이 있었고 선물 시장 현물에서도 계속 약간 소액 입질만 하다가 이제 코스피 현물에서 드디어 좀 왕창 샀고요. 개별 종목 단으로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그러면서 어제 60선을 일단은 돌파는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오히려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지수가 그날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요 최근까지는 매수가 들어와도 삼성전자에 몰렸는데 그렇죠. 네. SK나 네. 하이닉스나 근데 이번 골고루 섹터별로 좀 맞습니다. 담았다는 게 네, 섹터로 담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로 들어왔고 좀 나왔던 게 이제 5월 마지막 날 이제 MSCI 이제 리밸런싱도 좀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한국 주식 뭐 좀 매수가 좀 있었다. 그거밖에 사실 생각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몇몇 증권사들이 한국 주식을 좀 왕창 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뭐 그게 뭐 프로그램이든 뭐든지 간에 1조 정도에 가까이 샀다라는 것 자체에 그냥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700 언저리 거의 다 왔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60선도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건 일봉인데 주봉 보면 여전히 좀 하방 압력이 강하죠. 뭐 제대로 된 아직 반등도 없었고 이제 주봉 20주선에 이제 좀 거의 다 왔고요. 이제 2,70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700선을 넘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도 안정화돼야 되고 한국 시장도 조금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조금 여유는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까 요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는 게 2,800포인트 정도. 예. 280포인트 2,800포인트 정도가 일단 6월에 좀 반등의 한계치가 아닐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상으로 이렇게 동시호가에 좀 물량들이 왕창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으로 동시호가에 왕창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현대모비스 주주분들이 진짜 오랜만에 대량거래 양봉을 보면서 진짜 이거 네, 뭔가 3개월 동안에 쌓였던 울분이 터지는 3개월이 뭐야. 지금 1년 이상 계속 하락해 그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정말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는 좀 이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 일단 돈은 먼저 들어왔다. 대신에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초대형주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도 영향을 받을 거라서 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동시효과에 그렇게 좀 무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좀 하락이고 ETF, MSCI 우리나라 ETF 지수도 간밤에 좀 한 0.5에서 6% 정도 하락했고 미국도 이틀에 걸쳐서 한 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의 양상이 시초가 한 10시까지는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아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거라서 그 변동성은 좀 그냥 견디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재미없더라도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일단 조금 해볼 만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환율이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팔고 또는 환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주식을 산다? 요거 대응하기가 이거는 사실 말로만 하기가 좀 대응이 편하지 그게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주가가 환율 보고 올라가거나 환율 보고 내려가거나 이미 엄청 빠르게 하기 때문에 예상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영역들, 그러니까 올해 1,300원 넘어간다. 그 말 나왔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1,200원을 찍으려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달러 환산 코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환율에 대해서 너무 환율도 저차도 예상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을 보고 하는 게 좀 늦더라도 전 정확하다라고 좀 더 낫다. 포지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장중의 움직임을 보자는 얘기 아니면 여러 날 매도냐 매수냐 추세를 보자. 어차피 우리가 1,300원을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서 환율을 보고 여기서 주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딱 요성이 된 거죠. 추세를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환율이 빠졌어요. 또는 환율이 내려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그렇지. 이미 들어왔잖아. 이거를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이 정도면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지금부터 매매를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현대모비스를 예로 봐도 여기서 이게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지만 예를 들어 20만 원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올라왔지만 그 누군가는 뭐 여기 23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고 사는 게 좀 늦더라도 여기서 사가지고 성공했으면 거봐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뚫고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여기 11만 원 정도는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지금 여기를 음봉으로 뚫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돌리는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 차라리 마음 편하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내려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럴까요? 특히 그 초보 투자자들 아니 근데 초보를 떠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아무래도 최저가에 대한 그 네. 공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20만 원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때 그 가격을 지금 차트 보면서 보던 분들이 지금 한 10% 가까이 오른 지금 사기 어려워. 오른 가격에서 그래 이제 하락은 이제 막은 것 같아 이제 살까 이 마음 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죠. 이게. 네. 근데 원칙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의 얘기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럴 때 사라고 그러는데 네.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심리를 네. 비싼 거 사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위에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고요. 또 분명히 이격이 단기적으로 이런 뭐 이제 60일선하고 이게 과격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또 한 21만 원대까지 또 줄이는 흐름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20만 원 극초반, 뭐 19만 원대 못 사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근데 우리 여기 이 구간 지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20만 원 이하에서 못 사신 분들은 이게 19만 원도 갈 수 있을 거 생각했기 때문에 안 샀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등, 가격이 단순하게 올라서가 아니라 이제 거래량도 동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 구간에서 옛날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들을 이미 한번 터치하고 물량 소화하면서 또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올라갈 때는 여기 2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다만 대신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때처럼 급격하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 이평선 물량이 일정 부분 또 소화가 됐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모비스 자동차, 아까 우리 자동차 부품주들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보면 자동차 여기 보면 자동차 실적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차 부품은 여기 7%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가 전방산업이 잘 되고 부품주가 잘 되면 모비스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모비스 플러스 자동차 다른 중소형 부품사들까지도 같이 긍정적으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대본에는 안 써놨던 건데 개별 이슈로 하나 좀 특징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화요일에 풍력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죠. 예, 유럽의 에너지 정책 관련하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주도의 해상 풍력을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리포트 소개해드리면서 했던 CS 윈드도 윈드도 이제 거의 6만 원대를 일단 이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슨이 이제 조금 중국 기업하고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동국 SNC 해상 풍력하는 회사들, 삼강 M&T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동국 SNC가 가장 강력한 모습들 좀 보여주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력 재생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뭐 원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합니다. OCI도 지금 최근에 태양광 섹터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신에 좀 약간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도 이렇게 별로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미없는 모습들을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어제 좀 기사 검색을 하다가 조금 부정적인 이슈를 하나 봤어요. 이게 일단 여기다가 SMR이라고 치면 관련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요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주식이고요. 이제 보면 좋은 뉴스만 있습니다. 차세대 SM 소형 원자로죠. 예타 통과했다. 개발 지원 속도 낸다. 그다음에 계속 뭐 역량 집중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원전자의 재개의 빈자리, 시간 좀 있으니까 풍력이 채울까, 그런 뉴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풍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SMR만 놓고 보면 요게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어제, 안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일단 SMR이 뭔지 없어 간단하게 설명해. 이게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이제 모듈인데, 이제 기존의 원전이 워낙에 위험하고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원전 폐기물도 많이 나온다. 그런 이슈 때문에 SMR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SMR은 이제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애도 좀 덜 받고 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아까 여기 우리 검색하면 나왔던 뉴스케일 파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 기술력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요게 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에서 조금 안 좋은 연구 결과를 좀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좀 이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능 폐기물이 배출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환경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랑 원전 그 원전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봐가지고 SMR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 결과가 어떻게 오늘 관련 주식들에 있어서 반응을 할지 조금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 정책 변환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볼 수 있는데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는 SMR 쪽은 계속 뭐 좋은 뉴스는 나오긴 하는데 뭐 글로벌리하게는 좀 생각보다 좀 더디고 좀 안 좋은 뉴스도 나와서 원전은 저는 좀 약간 차라리 재생에너지 섹터를 하려면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쪽 집중.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들은 조금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거래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이쪽에 좀 갈 길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요거는 내일 뭐 찐시황 시간에 다시 한번 그래요. 신재생 한번 이야기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